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범 내려온다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걸음을 해주셨군요. 네, 범의 걸음. 네. 범걸음이긴 한데 문제가 네네. 다리 수술을 해서 좀 아픈 호랑이입니다 지금. 아이고,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묵었던 숙소에서 있었던 귀신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제주도 귀신? 네. 오호.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범 내려온다! 이 이야기는 4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제가 4학년이었었어가지고 졸업 전에 졸업 논문도 쓸 겸 저희가 학회 발표에 제출을 해야 될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제주도를 향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똘순이 언니랑 저 그리고 후배들, 남자 선배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제주도 논문 발표회를 가고 그 논문 발표에 참석하기 전에 제주도 중문의 어딘가 숙소에서 저희가 묵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 여자가 같은 방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같은 층에 예를 들어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방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102호 방을 배정을 받고 저희가 방 문을 열었는데 이게 방문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그때 시기상으로는 분명 여름이었어요. 엄청 더운 여름이라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더운데 숙소가 너무 냉랭한 한기가 너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으신 건가 확인을 딱 해봤는데 에어컨은 또 안 틀어져 있고 뭔가 계속 어둑어둑하고 기분이 좀 별로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방을 2박 3일을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짐을 풀고 그 방을 쓰게 돼요. 근데 방을 쓰는데 방 정리를 하고서는 남자 방 같은 데 또 가가지고 놀러 가잖아요. 너네는 방 어때? 이러면서 옆방을 갔는데 옆방은 또 분명 같은 1층에 끽해봐야 벽 하나 두고 다른 방인데 여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밝지? 볕이 다르게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해가지고 이 방 좀 포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방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느끼고 그날 오후에 학회 일정을 마친 다음에 밤에 가볍게 저희가 술을 한잔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차로 저희 방에 와가지고 오전에 있었던 학회 얘기하면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아니면 학교 생활 이야기 좀 하고 이러면서 다 같이 좀 기분 좋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술을 한잔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던 똘순이 언니가 계속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오늘 학회 때문에 피곤한 거 같아? 이때 막 아니야 계속 모르겠어 어지러워 막 힘들어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면은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쉬어 이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희랑 같이 제주도 왔는데 또 어떻게 빠지냐 그냥 조금 쉬엄쉬엄 한 템포 늦으면서 있을게 이랬는데 안색은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 선배 하나가 야 우리 좀 술도 들어가고 밤 늦은 시간도 됐는데 귀신 얘기나 한번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숙소 불을 싹 다 끄고 그 핸드폰 후레쉬 위에다가 이렇게 물병 올려놔서 무드등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커튼도 다 치고 완전 어둡게 해가지고 귀신 이야기 타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선배는 자기가 들었던 썰 중에 이런 썰이 있더라 막 얘기를 하고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기숙사 귀신 한번 언급하고 귀신 얘기들을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똘순이 언니가 유난히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 귀신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다 술도 들어가고 왜? 재밌잖아. 무서워서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좀 그만 얘기하자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언니 그냥 좀 더 하자. 언니도 귀신 봤다는 얘기 많잖아. 언니도 한번 풀어봐 이러는데 아니야 나 지금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기대에 있었는데 이 언니가 너무 이러니까 남자 선배 한 분이 커튼이 암막 커튼이 있고 약간 반투명해서 바깥에 뭐가 있으면은 그림자로 비춰지는 그런 커튼이 있었거든요.
그쪽 커튼을 쫙 치면서 야, 이 밖에 너네 이따 자야 되는데 여기 막 귀신 서 있으면 무섭겠다. 야, 안 그러냐 똘수나? 이러면서 막 일부러 놀리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저도 그때 좀 아차 싶었던 게 그 커튼을 치고 밖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이렇게 그림자로 비쳐 보이는데 그 옆에 빈 공간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을 제가 확 받았거든요. 그 남자 선배 키가 180 정도 되는데 그 180보다 훨씬 큰 형상이 분명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진짜 이 언니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잘못 느낀 게 아닌 건가 싶어가지고 저도 선배한테 그만해라, 우리 내일 일정도 있는데 그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빨리 방에 들어가 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상황을 무마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똘순이 언니한테 직접 언급을 하기보다는 문자로 혹시 내가 아까 전에 이런 걸 봤는데 내가 본 게 확실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옛날부터 연가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더 말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있었다고. 그래서 이 방에 뭔가 있기는 했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들어왔을 때부터 그 느낌이 안 좋았던 게 이 방에 뭔가 있기 때문에 한기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좀 약간 좀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이제 학회 일정이 끝나서 좀 오후에 일찍 왔어요. 저희가 숙소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우리 땀 빨빨 흘렸는데 빨리 씻고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우리 관광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4학년 선배니까 그러면은 언니 먼저 씻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감고 한참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샤워기 옆에 거울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쓱 지나가길래 저는 후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 후배 이름을 영주라고 하면 영주야 마침 뒤에 잘 지나갔다. 언니 밖에 치약 있는데 치약 좀 갖다 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뒤에 영주 있지 않았나? 그렇게 뒤를 봤는데 분명 인기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봐보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중에 소름 돋아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거실에 영주가 있길래 영주야 너 아까 방에 들어오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언니 저 방금 밖에 편의점 갔다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랑 다 같이 편의점 갔다 왔죠? 언니 지금 방에 혼자 있었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낮에도 씻다가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쩌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한테 또 이야기를 했죠. 똘순 언니 나 씻고 있는데 아까 샤워실에서 이 난리가 났었다. 그랬더니 여기 어제 너가 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따가 쳐도 그러면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하루만. 그래가지고 그래 하루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기서 방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 4명에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후배들은 한 놈은 믿는데 한 놈은 안 믿으니까 그래 안 무서워하는 애라도 하나 있으면 낫겠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저희끼리 또 술을 한잔 하게 됐고 그간 학회 준비하느냐고 고생했고 하면서 또 한 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놈의 남자 선배들이 방정이라고 어제 무서운 얘기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면 안 돼? 또 이러는 거예요. 재밌었나 보다. 재밌었나봐요. 그 분위기를 또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 계속 귀신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냐 어제도 했는데 했더니 아니 뭐 어제 뭐 똘순이도 무서워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애들 얘기도 재밌는데 하다가 그러면은 알아서들 해라 난 안 들을랜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또 왜 하필 또 저희 방에서 그러는 건지 저희 방에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서운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순이 언니가 결국에는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그래도 무서운데 우리 같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랬더니 저기 현관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때문에 지금 못 있겠다고. 어제도 그만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는데 그 현관에 형체가 명확하게 있진 않대요. 검은 색깔 그 연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시선은 현관문에 밖에 볼 수 있는 구멍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시선 정도 되는 게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을 안 마주치고 싶어서 계속 저한테 기대에 있었던 거고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건데 이 선배들이랑 다른 후배들이 깔깔대고 귀신 얘기를 할 때 그 연기가 그 선배와 후배의 등 뒤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현관으로 왔다 갔다 엄청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무서운 얘기를 밖에서 하니까 저게 계속 뭔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실에 못 나가 있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 빨리 내쫓아야 되는데 저거 밤에 지금 자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그렇게 또 어떻게든 입 틀어맞게 하고 술 좀 더 먹여가지고 졸리게끔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네. 어떻게든 좀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날 그 숙소에서 제가 원래 웬만해서 가위 잘 안 눌리는데 몸이 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 피곤해서 눌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무시하다 자야겠다 이러는데 옆에 똘순이 언니는 거의 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도 큰일 났다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 직업으로 더 빨리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짐 싸가지고 정리하고 여기 더 있지도 말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괜히 찜찜하니까 근처에 보이는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굵은 소금 사가지고 서로 몸에 다 뿌려주고 그 똘순이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언니 가위 눌린 것 같던데 엄청 앓던데 했더니 막 어제 진짜 무서웠다고. 나 진짜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랬는데 언니도 똑같이 가위가 눌린 건 맞아요. 근데 옛날에 영화에 곤지암에 그 얼굴 확대돼서 나와가지고 막 402호3들 이런 그 씬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처럼 자기 귀에다가 조용히 해 이걸 엄청 읊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듣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들려오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는 어떻게 막 끙끙 앓던 게 저를 부르고 싶었던 거, 저를 잡고 막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제 기겁을 했다고. 이건 자기 느낌이지만 애들이 자꾸 그렇게 방에서 귀신 얘기하고 장난쳤던 게 건드린 거 아닐까. 그 귀에서 진짜 속사포로 일정한 톤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름이 돋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곤욕이었죠. 귀신과 함께하는 2박 3일이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웬만해도 귀신한테 잘 안 울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또 제주도 쪽이니까 좀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어쩐지 이 언니가 바다 갈 때도 바다도 자긴 별로 안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바다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 범아, 이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물을 환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야, 거긴 아닌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거기 너무 무서워.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름 끼치는 썰도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살짝 소름 끼치면서 신기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오호, 예. 혹시 예지몽을 믿으십니까? 저는 많이 꾸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원래는 꿈을 잘 안 믿는 편이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예지몽을 믿게 됐거든요. 예지몽이 꽤 흔해요, 사실. 네, 근데 꼭 저희 어머니가 좋은 건 안 꾸고 나쁜 것만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항상 꿈자리가 별로다 이러면은 웬만해서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억났던 게 옛날에 이게 한 5년 전 일이에요. 그날 저녁을 가족끼리 외식을 하게 됐어요. 양곱창 집 가가지고 외식을 하게 됐고 동생이 저랑 터울이 좀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때 동생이 곱창 이런 것보단 자기는 김치말이국수 막 이런 게 먹고 싶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너 그러면 그거 시켜줄 테니까 그거 먹어 이렇게 하고서는 같이 밥을 먹고 되게 별탈 없이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멀쩡히 명치하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는데 그 배경이 옛날에 제가 운동했던 장소에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는 그 휴게실 비슷한데 동생을 무릎 위에 앉히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동생 바로 앞에 이게 진엔지 뭔지 모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측한 벌레가 앞에서 막 이렇게 기어오고 있더래요. 뭐지? 어머, 저 벌레는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 벌레가 동생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바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잡아서 빼주고 싶은데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저희 운동 감독님이 정말 강하게 생기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꿈에서 나타나시더니만 그 벌레를 탁 낚아채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선 창문을 잠가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 벌레가 너무 흉측하게 생겼는데 걔가 동생 다리를 탄 게 너무 찝찝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이야, 꿈일 수도 있겠지, 많이 피곤했나 볼 수도 있고 저는 안 믿었었으니까 했는데 이틀 뒤에 동생이 갑자기 열이 끌어오고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토하고 열나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이때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5년 전이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열난다고 하면은. 근데 동생이 새벽 내내 열이 끓고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약도 안 받고 토하고 애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받는 병원은 없지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차를 몰고 가가지고서는 진짜 간신히 동생을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고 막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애한테 뭘 먹인 거예요? 라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저희 집은 웬만해서 어머니가 특히 다 재료 다 확인하시고 요리하시고 네. 바깥 음식 좀 그래도 잘 안 먹이려고 하고 상한 거 안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다 관리를 했는데 도대체 뭘 먹였냐 물어보니까 저희는 먹인 게 똑같이 밥 먹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랬는데 애가 염증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웬만해서 생 날거 잘못 먹고 바이러스 감염된 것 마냥 염증이 지금 수치가 떴다. 위험하지. 그래가지고 에? 저희 날거를 지금 먹이질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어머 어떡하냐 하고서는 동생을 입원시키고 일단은 아버지가 동생 병간호를 하고 어머니랑 저만 먼저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동생이 나도 내가 봤는데 뭘 먹었는지를 그렇게까지 이상한 걸 먹은 게 없는데 하고 지나가다가 창문을 봤는데 네. 며칠 전에 먹었던 그 곱창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엄마 저 집 문 닫았는데 하더니 엄마 저 집 문 닫았어? 우리 며칠 전에 여기서 밥 먹지 않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난 게 저 집 지금 장사 접기 전에 나머지 재료 그냥 아무거나 쓴 것 같은데 김치말이 국수 같은 거 약간 냉장고 구석에 김치 오래되면 거기서 세균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접기 전에 마지막 장사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거의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원인이 동생이 저희랑 다른 걸 먹었다고 하기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와 그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찌저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나마 동생이 위험한 고비는 넘어갔어요. 염증 때문에 정말 죽네 마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그러면은 그 꿈이 맞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지네가 완전 옷 속으로 들어가서 동생한테 타고 올라왔으면은 동생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염증 때문에. 그런 일화가 한 번 있었어요. 소름 돋는 일화. 근데 지네라는 그 생물 자체가 네. 꿈속에 나오면 좋은 일이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이 지네 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예. 저희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분, 조상분의 선산이 있어요. 예. 근데 외할머니 댁의 선산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볕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외할아버지네가 이번에 그 선산을 옮기면서 그 산을 보러 가시는데 그 초입부터 진해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 입구부터 응산하는데 축축해서 여긴 아닌 것 같다. 이 산은 아닌 것 같다 했던 진해 하니까 문득 생각나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생물 자체가 좀 이렇게 해 안 들고 좀 축축하고 네. 습하고 뭐 이런 데 살아요, 애가.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이거 어차피 이야기 끝난 마당에 말씀드리지만 네. 산속에 있는 공중 화장실 들어갔다가 급해가지고 앉았어요, 제가. 어머머머. 그러니까 급해서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급하다 보면. 네. 근데 제 발 아래 진해가 있어요, 살아있는 게. 으악! 견뎌냈어요, 저는. 진짜 으악!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조심을 이렇게. 이 녀석이 살아갖고 쫙 째려보고 있더라고, 저를. 와, 그 공포가 이거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날 물거나 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게 나네요. 또 화장실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축축하고 습한 데 꼭 있는데 저도 진해는 저는 느릿하게 움직이면서 다리 8가닥 움직이는 게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산속에 이렇게 덜렁 세워져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초록색깔로 네, 된 거. 맞아요. 그런 거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네. 한번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범 내려온다님께서 2가지 이야기 너무나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범 내려온다님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범 내려온다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범 내려온다님께서 준비하신 짧지만 또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찾아와 주셨고 몇 가지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옴니버스 형태로 한 2-3개 정도 나올 것 같고 오, 예. 시작은 제 이야기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봄 내려온다. 일단은 제 이야기로 먼저 이렇게 풀어보려고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살다 별일이 다 있다. 이게 아마 주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전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느낌새가 안 좋다 뭐 이런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좀 심하게 느끼는 그런 게 좀 옛날보다 빈도수가 많아지는 게 있었거든요. 가위도 웬만해서 안 눌리던 사람이 가위도 눌리고 너무 힘들어했던 시절이 벌써 한 3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 힘든 시기 때 좀 좋은 얘기도 듣고 싶기도 하고 제가 네. 워낙 무속적으로도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당분을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었을 때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이고 피곤한 놈 한 명 왔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랬는데 아가씨 되게 피곤하겠어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때 너무 힘든 시기니까 제가 피곤해서 피곤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랬는데 아가씨가 왜 피곤한지 지금 모르지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랬는데 예. 아가씨 사주가 원래는 사주 자체가 귀문 열릴 팔자가 아닌데 아주 이게 조금 열려있네 피곤하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제가 이게 귀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속인 분들이나 영매 분들이 이렇게 좀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조금 열렸다고 저한테 그러니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저는 엄연히. 그래서 딱 지금 내가 아가씨를 봤을 때 보니까 귀문이 다 열린 것도 아니고 조금 열렸는데 이게 딱 터닝 포인트가 보니까 21살 때 22살 때 장례식 갔던 게 터닝 포인트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딱 그 시기가 제가 27년 살면서 처음 장례식을 갔던 날이었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거의 제2의 어머니 같이 도와주신 후배의 어머님이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셨고 원래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도 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너무 감사했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저도 이때 한 밤 10시 막 어떻게 장례식장을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가가지고 저는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기가 그게 계기가 됐다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죽은 분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고 저승사자가 오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장소이지 않냐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맞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갔었을 때 귀문이 안 열리는 팔자도 문이 안 좋으면 열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열려있으면 혹시 뭐 나쁜 게 있는지 뭐 좋은 게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귀문이 완전 다 열린 건 아니니 뭐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닫힐 수도 있을 것인데 기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뭐 일상생활도 해야 하고 언젠간 다친다는데 그냥 그때는 흐지부지 넘어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기 이후로 아마 그때 이후도 막 제주도도 그렇고 되게 느끼는 게 엄청 많았고 한번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났던 게 친구 자취방에서 한번 잠을 자게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자꾸 술을 언급을 하긴 하는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친구 집에 거의 대자로 뻗다시피 잠들어서 그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났었어요. 자다가 명치 눌리는 것처럼 배가 아프면서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뭘까? 하면서 눈만 이렇게 뻐끔뻐끔 떠지고 손, 발, 다리 다 안 움직이는 상태로 뭐가 눌리는 기분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도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났던 거는 제 그 가슴 아래 명치 부분에 발 2개가 보이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정말. 근데 그 발이 정확하게 제 명치를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꿈이야 뭐야? 약간 이런 상태로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감고 제발 깨기를 나는 제발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다행히 발은 안 보이고 몸도 가위도 풀리고 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이게 왜 머리맡 쪽에 화장실을 두고 자면은 가위가 눌린다, 귀신을 본다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그렇게 겪는 몸이 됐다라는 게 어이가 없었더라고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꾸준히 어디 기분 나쁜 곳에 가면은 뭔가 눌리는 것 같고 예.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그때 한참 심할 때는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힘들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도 아니고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번 이성을 잃고 화를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무당분의 아들인 제 친구 현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걸 이 상태로 사는 게 맞냐 했는데 찝찝하면은 그럼 기도를 해도 나는 추천을 하긴 하지만 나이 먹으면 어차피 다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긴 했었어요. 근데 다만 안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다면은 우리 예시로 좀비 영화를 하나 들게. 좀비들이 막 몰려오잖아. 근데 벽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이건 언젠가 무게가 실리면 팍 열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경고는 했었어요. 보니까 귀문이 살짝 열렸다 해서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언젠간 다칠 수도 있지만 조심도 해라. 그러니까 괜히 쎄한 데 가지 말고 웬만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들면은 여차하고 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경고 조언을 했던 간단한 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번에 아마 강윤의 나무장으로 이야기했던 그 강유 친구가 저한테 해준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호. 이 친구가 11살 때 시골 할머니 댁을 놀러 갔을 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데 난 이게 제일 살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을 추석 연휴로 아마 놀러 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끼리 모이고 자기는 사촌 언니랑 또 놀고 감도 빠고 뭐 제사도 지내고 할 거 하면서 그 언니 집에서 같이 이렇게 친척 집에서 모여가지고 놀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좀 보는 친구기도 하고 느끼는 친구기는 해요 원래가. 네. 근데 그날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뭔가 느낌이 낯선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신경은 안 썼대요. 그 상태로 언니랑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한숨을 자게 되는데 뭔가 코끝이 되게 간지러웠다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저희 머리카락 같은 거 얼굴이나 코끝이 닿으면 간지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스치듯 간지러워서 간지러워하고 앞에 언니 머리카락이 구겨졌나? 하고 보니까 방바닥이다 보니까 언니는 이미 저 멀리 가가지고 자고 있었대요. 굴러가지고. 그러면 이불포가 코에 닿았나? 짜증나네 이러고서는 돌아 누웠는데 또 이번에도 얼굴이랑 눈가 쪽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슥 지나가는 것처럼 간지러웠대요. 근데 이젠 좀 의문이 드는 게 자기 머리는 이 친구가 머리가 지금까지도 쇼컷이에요. 쇼컷이다 보니까 거슬릴 머리가 없는데 이건 뭐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하고 일어나서 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의문이 들어서 뭐야 하고서는 잠깐 주먹 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에 뭔가 만져지더래요. 근데 손을 딱 보니까 뭐지 하고 처음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점점 어둠에 눈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한 줌이 자기 손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머리카락이 내가 설마 자다가 언니 머리를 잡아 뜯었나? 이 머리카락이 닿은 건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더 보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있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촌 언니는 분명 되게 똑단발, 진짜 어깨도 안 닿는 똑단발 있잖아요. 그 똑단발인데 잠깐 그럼 이건 도대체 지금 이 방에서 누구 머리카락이지? 라는 그런 작은 일화가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지금까지도 왜 자기 손에 쥐어졌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도면 집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귀신 장난질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집안에는 그렇게까지 머리가 긴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런 기묘했던 짤막한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었고 다음으로 들었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살짝 현실 공포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제가 이런 방송 나간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소식적 20살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0살 때면은 벌써 한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가 아마 좀 그렇게 사람 납치해가는 사건도 많고 되게 중요한 세상이었잖아요. 30년 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차 같은 경우에는 썬팅도 되게 진하게 해서 안도 안 보이고 봉고차도 많이 다니던 그 위험한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 시절을 보내셨는데 학교가 끝나고 이제 전공이 예체능 음악 쪽이셔가지고 예. 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밤 12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 흉흉하다 보니 12시에는 사람이 별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때는 그 골목에 사람이 정말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근데 뭐 어차피 가는 길인데 뭐 항상 가던 길인데 하면서 작지만 그 당도랑으로 이렇게 그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았대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왜 이렇게 느껴지지 하는데 골목골목 이제 원체 지리는 바싹하시니까 다니다가 차 한 대 정도만 일방통행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었는데 뒤에 딱 라이트가 켜지더래요. 그래서 뒤를 한번 힐끔 보니까 썬팅이 엄청 진한 봉고차가 뒤에서 슬슬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설마 나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건가 싶어서 한번 옆으로 빠져서 서봤는데 차가 속도를 살짝 줄이더래요. 이거 느낌이 영 안 좋은데 여기를 지나가려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느낌이 안 좋은 걸 딱 감지를 하셨나 봐요. 이거는 머리를 굴려서 튀어야겠다. 여기서 어차피 한 블럭만 더 가면은 집이긴 한데 이거를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더 좁은 골목길로 아예 들어가면서 해야겠다 해서 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여기 지리는 어머니가 빠삭하게 아시니까 이 골목길 구조마저도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는 척하면서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다 왔어 나 곧 들어가 이러면서 빠르게 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단독주택 사실 때여가지고 빠르게 집을 들어가시고 2층이 방이시다 보니까 2층으로 튀었는데 창문을 딱 이렇게 빼꼼 봤대요. 그 차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그 봉고차가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직감을 했대요. 여기서 내가 저 골목길로 안 빠졌으면은 저 여자 비명소리의 주인공이 내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때 그 동네에서 납치 소문이 났었었나 봐요. 누가 납치가 됐더라. 어떤 여인네가 납치가 됐더라.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다 본 건 아니지만 소리를 듣고 그 상황에 있었던 거잖아요. 주저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은 진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부르시고 항상 동네가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까지도 살면서 난 귀신보다도 그날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다고. 그날에 만약에 그렇게 내가 순간에 판단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큰 길로 나갔으면 그 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았었을까. 그렇지. 네, 그런 짤막하면서도 현실로 일어난 무서운 일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네, 왜냐면 그냥 납치만 되면 뭐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이런 일로 아마 저 친한 언니도 해외에서 이걸 겪으셨더라고요, 또 이 언니는. 해외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요즘도 집요하게 많이 따라왔다고. 늘어났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납치되는 사례가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아마 매스컴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셔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오늘 범 내려온다님께서 짧지만 그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짤막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에 이야기 있으시면 꼭 와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범 내려온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범 내려온다예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주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도깨비불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야, 도깨비불, 혼불. 네. 저도 이 도깨비불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한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저희 직업군인인 똘비 오빠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똘비 오빠가 일병 시절 때에 행정보급관이 3주 정도 되는 교육 파견을 가게 되신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가시기 전에 부대 내에 있던 1평 정도 되는 작은 건물을 부숴놓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병사들 모집해서 이틀 동안 그 1평 건물을 망치질을 하고 삽질을 해서 3명이서 부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부시는 동안에도 이 건물이 지하 1층까지 파져 있는 창고라고 말을 해줬고 본인도 이거를 부수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때려 부수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대충 기억하기로는 약간 예전에 창고식으로 썼던 건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지하가 있다 보니까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흙이랑 돌멩이들 채워서 마감 처리 작업을 하고 그 지대를 완전 치운 다음 이후에 새벽에 탄약고초소 근무만 이렇게 쓰고 있었대요. 근데 그쪽에서 근무만 쓰면은 뭔가 이렇게 불빛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누가 라이트 켜는 건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긴 좀 이상한데 벌레가 날아다니는 건가?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며칠 그 근무를 쓰면서 보니까 딱 직감을 했대요. 아, 도깨비불이다 이거는. 그래서 도깨비불 같은 게 계속 보이는데 궁금한 마음에 보러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게 그 맞은편에 있는 산 쪽으로 불이 그렇게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저 참 기묘하네 하고서는 다시 근무를 쓰려고 수소로 돌아오면은 또 불이 어김없이 내려왔다가 다 가려고 하면 또 산으로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다가 3주 시간이 흐르고 이 행복한님이 복귀를 하신 거예요. 복귀를 하시면서 궁금한 마음에 이 3명이 다 물어본 거죠. 아, 행복원님 저희 근무 쓰고 있는데 도깨비불 같은 걸 봤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근데 행복원님이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좀 덤덤하셨대요. 그러다가 좀 뭔가 고민하는 듯한 얼굴로 계시다가 하시다 약간 설마하는 마음이죠.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가서 술이랑 과일 같은 거 챙겨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도깨비불이 올라갔던 산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술이랑 과일을 버리고 챙겨가지고 올라가는데 행복한님은 별 말씀 안 하셨대요. 근데 본인들의 의문이죠. 이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한잔 하시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산에 왜 올라가시지? 하고 한참 산에 올라갔더니만 그 묘가 하나 보인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묘가 있으면 앞에 이렇게 묘석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제사상 올릴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명묘가 있었던 거예요. 무용고지 이제 묘가 있었구나. 무용고장. 근데 이제 이 형님이 보시면서 약간 섬찟했다는 거는 어떻게 묘비 근처로 풀이 자랄 수 있긴 한데 기묘하게도 이 묘비를 기준으로 2m 전방으로는 그 잔디가 전혀 안 깔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신기하게 그 뒤 2m 반경 너머에서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뭔데 이렇게 섬찟하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한님은 그 병사들이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마저 이렇게 사과 깎아서 올려놓고 종이컵에다가 술 따라 넣고 절 한번 하시더니만 소주를 이렇게 묘에다가 뿌려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사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딱 병사들 보면서 너네도 와서 절 올리고 술 한잔 이렇게 뿌려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행복한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되게 생각보다 얘기를 안 하셨대요. 왜 말씀을 안 해주시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다른 부대로 가시기 전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게 누구 묘인지는 모르겠고 사실 나는 이 부대에 있으면서 부대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를 여기도 지내고 그러면서 이 묘에다가 제사하는 거를 또 나름 다른 분들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게끔. 네. 근데 또 기가 막힌 우연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도깨비불이 안 보였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이 행복한님이 꾸준히 주마다 올라가서 나름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건데 그때 3주 동안 교육 파견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걸 해주신 분이 없다 보니까 그때 잠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도깨비불 사연이었고요. 진짜 뭔가 죄를 좀 지내달라 이런 의미로 나타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두 번째로는 네. 저희 할머니께서 최근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돌비 공포 라디오 나간다 했더니 막 도깨비불 이야기도 한 적 있니? 해서 도깨비불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할머니께서 예전에 기억이 나신대요. 이게 불과 할머니께서 9살, 10살 때 일인데도 도깨비불을 봤던 거는 기억이 나신다 하시더라고요. 야, 왜?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6.25 전쟁이 나고 이후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 당시 계셨던 곳이 6.25 전쟁 그 동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갔던 곳이라 마을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긴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가 다 불타고 없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진 곳에서 낮에 공부를 하고 이게 6.25 전쟁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또래 애들끼리 밤늦게까지 그때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공부를 했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밤이 늦어지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얼른 집에 가야 되다 보니 그 할머니 집에서 지금도 그 집은 그대로 있고 그 길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건물만 좀 더 생긴 지형이라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야지 아랫마을 어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려다 줄 겸 6, 7명에서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축구공만한 불이 이렇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웃긴 게 야구공 사이즈만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사이즈가 축구공만하게 커지고 갑자기 신기한 거는 한 5갈래로 갈라지더니만 다시 이게 하나로 뭉쳐지고 이걸 되게 좀 오래 보셨대요. 근데 이게 할머니만 봤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 봤겠거니 했는데 이 6, 7명 또래 친구들이 저건 뭐야? 저건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마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 너네가 본 게 도깨비불이다 그거는 아마 도깨비불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밤에 또 공부를 하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가면은 그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한 번은 그 도깨비불이 나타나면서 옛날에 혹시 만화 중에 네. 개구리 중사 캐로로에 나오는 빨간 색깔 개구리 역을 맡아주신 성우분 엄청 굵은 목소리의 성우분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그 굵은 목소리 톤으로 속닥속닥 이게 엄청 들렸대요. 오, 예. 그 불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지? 너무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애들이 무서우니까 아랫마을 거기까지 막 도망가고 그 불만 나타나면은 그렇게 굵은 목소리로 속닥속닥 이 얘기를 엄청 했대요. 와, 예? 그러다가 어른들 말로는 거기가 그러면 도깨비 털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너네 거기서 장난치거나 이러지 말라고 너무 늦은 시간 돌아다니지 말라 했고 어른들의 충고가 있었대요. 그 불이 그래서 참 자기는 아직도 기억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모양이 변했다가 이것만 나타나면은 들리지도 않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옆에 뭐 집이 있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정말 거기 가면 길밖에 없어요. 옆에 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거기서 그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깨비불을 본 건 많아도 네. 거기서 막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얼핏 들었던 거는 도깨비불이 저도 궁금하다 보니까 예전에 몇 번 찾아본 적은 있는데 네. 정말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깨비 불이 나타났을 때 말고도 만약에 도깨비 관련된 그런 걸 보면은 도깨비가 되게 엄청 굵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런 걸 전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귀신도 있는데 뭐 도깨비불이 없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쵸.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것도 제 지인의 이야기고 이거는 살짝 약한 버전의 파묘 같은 이야기예요. 뭔가 아직 해결은 안 되긴 했는데 이 친구를 똘비라 칭하면 똘비네 집 같은 경우에는 선산이 있어요. 이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름 유명 성씨 중 하나의 성씨인데 제가 듣기로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이름 있는 양반분이셔서 숭례문 행사에도 나갈 정도로 뭐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선산도 있고 그 선산에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무덤으로 계신 그곳이 있는데 거기를 최근에 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꾸준히 그 산 아래 똘비의 외삼촌 그리고 셋째 이모 할머니께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틈이 나면 이렇게 제사를 올리러
챙기러 가고 이 똘비도 당연히 한 번씩 제사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셋째 이모 할머니든 다른 할머니들도 너무 나이가 드셨고 아무래도 다들 각자 어른들의 일이 있으시다 보니 제사를 이렇게 지내지 말고 화장을 하자,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의견이 나왔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그 바로 아래 똘비 외삼촌께서 먼저 제의를 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할머니들과 이 할아버지들의 부모님 관련된 이야기를 왜 외삼촌이 하셨지? 자기는 좀 의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똘비가 이야기하기로는 외삼촌이 좀 욕심도 많고 게으르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 저거 제사 지내기도 이제 귀찮고 껌떡지 좀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좀 산을 정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2주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2주 정도 됐는데 그 파묘에서처럼 인부들 이제 불러가지고 정말 그 관을 꺼내고 유고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화장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그 자리를 보고 유고를 보는데 기운이 되게 뭐랄까 섬찟하면서도 으드드했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 괜히 내 외삼촌한테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저희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 맞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좀 쳤나 봐요. 했더니 뭐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내는 거 그냥 어떻게 그냥 화장하고 유골만 챙겨가지고 거기서 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자리를 정리를 하고 화장을 진행한 뒤에 2주 뒤기는 한데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그러고 나서 웃긴 게 지금 땅 판 지 2주 됐거든? 근데 외삼촌이 좀 상태가 안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대 막. 아니 외삼촌 그날 화장하고 나서 다음날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사고 날 뻔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타이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못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티다 보니까 제가 안 믿으려고 하고 일부러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아니야 그렇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외삼촌 아니 멀쩡하시던 분이 계속 몸 안 좋다고 그러신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 막 아니라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갑자기 뭐 골병이 나가지고서는 병원에 실려가질 않나. 그 외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허리 삐끗해가지고 뭐 때문에 디스크 터졌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좀 신기하기는 하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추측으로는 외삼촌이 그냥 그거 묘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부모님 통해서 항상 이야기 듣지만 그거를 굳이 하더니 이유도 없고 그냥 할머니들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외삼촌이 그렇게 어거지로 진행하자 해서 한 것 같던데 그래서 그렇게 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살짝 납득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파묘 같은 일이 실제로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저는 되게 좀 살짝 소름 끼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짧은 좀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흥미롭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네요. 나 부끄럽게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이거는 범 내려온다님의 그 화법의 능력이고 진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합니다. 상황이죠,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범 내려온다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정말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